1등급 코디. 자, 이번에는 유전부의 조합과 번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서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이러한 아미노산 20개들의 어떠한 순서대로의 조합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유전 부호의 수를 한번 몇 가지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할까? 20가지 아미노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의 유전 부호가 있어야지 가능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염기는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4종류. 물론 얘네가 전사돼서 RNA로 간다래도 4종류의 염기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염기수가 각각 하나씩이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 4종류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2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형태로 된다라고 하면 염기가 4개, 4 곱하기 4. 이건 이제 확률이죠. 그래서 총 16종류의 염기만 이 염기의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16종류의 아미노산만 우리가 어떻게 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미노산 몇 종류? 20종류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개의 염기가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서 얘네들이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니까 총 64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미노산 몇 종류? 20종류.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종류, 16종류에 해당하는 염기의 수가 하나, 2개가 이렇게 어떠한 한 짝을 이룬다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최소한 몇 개의 염기가 필요하다?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염기는 3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수학적으로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전부호는 DNA와 RNA의 염기가 배열된 순서가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20종류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유전부호도 20종류 이상이어야지만 이걸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염기 1개 또는 2개가 부호화된다면 만들어지는 유전 부호의 수는 4종류, 16종류. 그렇기 때문에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따라서 염기가 3개가 부호화된다면 64가지의 64종류의 유전부호가 만들어지므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다른 과학자들이 실험에 의해서 증명을 해놨습니다. 디테일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부호 해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코돈표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코돈표는 RNA 유전부호표를 얘기를 합니다. 이 RNA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염기 조합, 이걸 코돈이라고 하는데 어떤 아미노산의 결합을 지정하는지 알려주는 표에 해당이 되며 코돈표를 보고 어떤 아미노산이 지정되는지 알 수 있어요. 결국에 DNA와 RNA가 배열된, RNA의 염기가 배열된 순서를 알면 그로부터 합성될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종류 그리고 이 배열 순서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코돈표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류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이러한 코돈은요. UUA라는 또 UUG라는 이 코돈이 류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미노산을 지정해요. 자, 그럼 류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여기만 보더라도 UUA, UUG 밑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류신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은 여러 종류의 코돈이 이 류신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UUA라고 하는 이 코돈은 반드시 누구만 지정을 합니까? 류신만 지정을 해요.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없어요. 자, 따라서 한 종류의 코돈은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2종류 이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부분을 잘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UAA, UAG, UGA. 그래서 요거를 코돈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우와, 우가, 우악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이 만약에 이 코돈이 나오게 되면 쭉 얘네들을 번역을 하다가 멈춰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사실 아미노산을 지정하진 않아요. 그냥 멈춥니다. 그냥 끝나요.
합성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 AUG라고 하는 이러한 코돈이 있는데 얘는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부분이고 얘가 나오게 되면은요. 얘네들 이제 아미노산 쭉 만들어서 합성해 주세요 라는 명령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러한 코돈표예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면은요. 3염기 조합과 마찬가지로 코돈도 4의 세제곱에 해당되기 때문에 64종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중에서 61종류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에 해당이 되며 3종류 UAA, UAG, UGA 아까 얘기했던 비명처럼 들렸던 우아, 우악, 우가 얘네들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존재하지 않아요. 번역을 끝내는 코돈, 연결, 멈춤에 해당이 됩니다. 자, RNA의 코돈은 DNA의 3염기 조합에 대해 상보적인 염기 서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GUC다라고 하는 요 코돈, 발린을 이렇게 지칭하는 코돈이 있네요. GUC다. 그러면 얘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RNA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DNA에 가지고 있는 거는 뭐가 될까요? G에 해당하는 거 C가 있고요. A에 해당한 여기 U가 해당이 되는 거죠. U에는 뭐가 있어요? A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C니까 여기는 G에 해당하는 DNA 염기서열 요 3염기 조합이 RNA의 요 코돈에 해당하는 상보적 염기서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연속된 염기 3개의 조합은 64종류이고 아미노산은 20종류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유전보호가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하기도 한다. 단 한 종류의 유전보호가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당연하죠. 이게 한 종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야지 막 다양하게 되면 이게 정보가 망가지는 거죠. 발린을 지정하는 코돈은 GUU, GUC, GUA, GUG로 4종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유전보호는 세균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에 동일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토대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생명체의 조상은 결국에는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진화된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디테일 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돈표는 RNA 염기와 아미노산의 관계에 해당이 되어 DNA 염기 서열을 생각할 때는 전사에 이용된 가닥인지 이용되지 않은 가닥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 DNA의 염기가 CAG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RNA로 전사된 건 이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 대응되는 DNA 또 다른 가닥은요. G, T, C가 되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전사에 사용된 거예요? 얘는 사용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사용된 거예요? 얘가 사용된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런 부분을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걸 디테일 업 마지막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겁니다. 꼭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디테일 예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림은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고, 이거 전사라고 하죠. RNA의 코돈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번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쪽이 전사, 이쪽이 번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 왼쪽 첫 번째 연기부터 번역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A, B에 2개의 가닥이 있고 여긴 RNA예요. RNA에 UAC가 있는데 여기랑 대응되는 DNA는 어디 있을까요? A, U, T, A, G, C. 그러니까 여기선 A 가닥이 전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DNA 또 다른 가닥은 AT, TA, GC 이렇게 상보적 결합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RNA 이쪽에 전사된 거는 G, T, C가 되겠네요. 자, G에 대응하는 건 뭐예요? C가 되겠고요. T에 대응하는 건 A, C에 대응하는 것은 G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왼쪽은 좀 뭔가 표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갖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 코돈표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자, 여기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보고 코돈표 참고해야 될 건 앞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A 가닥에서 RNA가 전사되었다. 맞죠? A 쪽에서 전사된 거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O고요. 두 번째, DNA B 가닥에서 기억에 염기 서열은 UAC다. 이 유라실 같은 경우에는 RNA가 갖고 있는 염기예요. DNA가 갖고 있는 아데닌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는 타이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UAC가 아닙니다. TAC에 해당이 돼요. 자, RNA의 니은의 염기 서열은 GTC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GTC가 아니라 어떤 거 위에 게 이제 이렇게 전사된 것이라 CAG에 해당하는 염기 서열이 와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아미노산 세 번째 거를 지정하는 코드는 GAA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RNA가 갖고 있는 얘네들이 코돈이에요. 왼쪽 이제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되니까 얘네들이 세 개씩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노산 세 번째 거는요, CUU가 지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코드는 GAA가 아니라 CUU이다. 그래서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1부터 4는 타이로신, 발린, 류신, 알라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빠르게 넘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UAC 찾았어요. 타이로신 맞아요. 금방 찾았어요. UAC 타이로신 맞고요. 앞글자만 따볼게요. 두 번째 거는 CAG에 해당이 되죠. CAG가 어디 있을까요? CAG 글루타민이에요. 글루타민. 자, 이렇게 있고요. 맞나요? 타이로신 발린 이거 아닌데? 그쵸? 벌써 아닌 게 나오네요. 다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 세 번째 거는 CUU에 해당이 됩니다. CUU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여기 어디 있지 않을까? CUU, 류신이에요. 류신 이렇게 있고요. 아미노산 네 번째 거는 GCC에 해당이 됩니다. GCC니까 GCC 여기 있네요. 알라닌에 해당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 타이로신, 발린, 류신, 알라닌인데 발린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아까 CAG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찾아야 됐던 거죠. CAG는 아까 뭐였습니까? CAG, 글루타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발린이 들어가 있는 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의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 볼게요. 류신 한 종류죠. 코돈 여러 가지죠. 따라서 이 6번은 옳은 내용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